안녕하십니까, 윤호입니다. 윤호의 풍경. 오늘은 하트가 너무 많죠. 오늘은 많이 쓸쓸하고 많이 외롭고 많이 고독하고 많이 지치고 많이 고통스럽고 많이 괴롭고 우울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11월 더 쓸쓸함. 맞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가을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 타보신 적 있어요? 봄에는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어딘가로 훌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도 생긴가 동시에 여름눈 땀으로 뻘뻘 흘려서 여름을 타보질 않았나. 가을은 가을 나름대로 바람이 휩쓸려서 옆구리가 시리고 밤잠 자기가 그렇게 무설만치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웬 개소리야 하시겠지만 저의 가을은 가을바람 찬바람보다도 더 썰렁하게 춥고 더 움츠러들고 더 소심해지고 더 마음적으로나 뭐 어떻게 이렇게 땀으로 죄송합니다. 자꾸 말이 말리네요. 죄송합니다. 물 한 모금 먹고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자, 윤호야. 아무튼 윤호의 풍경. 오늘은 어느덧 11월부터 11월 30일 오늘에 이르기까지 벌써 한 달이 또 끝났습니다. 어느새 벌써 가을이 끝난 가을바람이 아닌 추운 겨울바람이 오는 11월에 한 달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윤호의 풍경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이거는 2020년도 10월 20일 아버지 돌아가신 날에 어머님하고 함께 제사를 지낸 날이었고, 이날은 그냥 아버지한테 술 한잔 띄워드리고, 저도 소주를 이날은 왠지 한 잔 먹고 싶은 날이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이 갈색의 투박한 오래된 이 술잔. 오늘은 왠지 잠시만요. 그녀를 부르고 싶네요. 짠. 나의 그녀. 그녀가 누군지 이름을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그녀한테도 제가 마지막으로 이 한 잔의 이 술잔을 보내준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녀와 마주하게 되면은 그 술잔을 같이 서로 부딪히면서 술 한잔 하자고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술잔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술잔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어쩌다 한 번씩 이 술잔에 대해서 물어봐요. 정체를. 야, 너 그 술잔 한 잔 어디 갔니? 혹시 깼니? 이러더라고요. 글쎄요, 깨지는 않았고요. 그렇다고 이 비싼 술잔은 아닙니다. 그냥 나중에 이 사진 속에 보이는 그녀와 혹시라도 한번 마주하게 된다면 함께 술 한잔 먹고 싶어서 이렇게 술 한잔을 마셔보게 되었습니다. 왠지 오늘도 한잔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이나 내일. 아마 내일일 것 같은데 아마 오늘일 수도 있고요. 왠지 아시죠, 여러분? 오늘은 2020년도 11월 30일 제가 구직 활동이 끝난 날이고 제 6차 실업급여 만료이기 때문입니다. 그 더 이상 돈 나올 때도 없고 돈 걱정을 해야 되고 이젠 무분별하게 배달 음식이며 먹거리며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심지어 여동생의 쌍둥이 조카들한테도 사탕 하나 못 사줄 만큼 이제 손가락을 빨아야 될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저도 누구 딴에처럼 소주 저기 저 보이는 진로 소주 있죠? 빨간 두꺼비 소주 하나 사갖고 와서 근데 저거 진짜 세더라고요. 아버지는 옛날에 저걸 어떻게 드셨나 모르겠어요. 두꺼비 빨간색 소주 진로 하나 사갖고 와서 오늘은 어머님하고 좀 한 잔 좀 기울이고 좀 잠을 푹 자야겠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11월에 못 믿어서 2020년도 10월 20일 12시 자정 28분쯤 아버지 제삿날에 한번 띄워봤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많이 생각나세요. 그리고 나의 사랑 그녀. 여러분, 저는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사랑하는 그녀 앞에서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팔푼이 같은 녀석이긴 하지만, 저는 아직도 제 왼손의 스마트폰 시계 안에는 그녀의 사진이 항상 저를 보고 웃고 있습니다. 진짜 그녀를 꼭 한번 다시 한번 만나면 그녀한테 보내준 이 술잔 잘 간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녀와 같이 이 술잔 한번 기울여 보고 싶네요. 오늘은 왠지 여기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즐겨주셨었던,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해드렸었던 잔치국수 한번 크게 해가지고, 오늘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소주 한잔, 어머님하고는 맥주 한잔 해가지고 술잔을 좀 기울여 보고 싶습니다. 그냥 오늘은 술에 취해서 잠들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그녀도 떠올려보고, 또 술 한잔에 아버지도 그리워해보고, 또 술 한잔에 앞으로 또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될지 그런 걱정도 해봐야 될 것 같고 말이죠. 좀 너무 서론이 좀 길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거 아십니까? 저희 집에는 그런 국룰이 하나 있어요. 국물 말고 국룰이요. 뭐냐면은 꼭 제사 때가 되면은, 저희 집은 1층 단독주택인데 대문을 항상 열어놓고 셔시문도 열어놓고 제사를 치르고 나면은 꼭 가끔 이렇게 센서불이 켜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상님이 오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날 2020년도 10월 20일, 여러분 시계 보이세요? 새벽 2시 3분쯤 아버지께서 오신 겁니다. 예, 진짜 아버지가 오셨어요. 제가 가까이 가서 찍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태블릿 스마트폰으로 클로즈업해서 이 사진을 찍었어요. 진짜 사진이 찍혔더라고요. 왜 새벽 2시냐, 12시에 제사를 지내서 한 30분인가 40분 동안은 계속 그렇게 냅뒀어요. 그리고 아버지 드실 거 따로 해놓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대문을 닫고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어머님하고 또 아버지 살아생전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앞으로 이제 좀 있으면 저희가 또 제삿날이 또 11월에 또 한 번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이제 대문 닫고 와라 이래서 대문 닫을 때쯤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저희 다시 제사상 끌어낸 후에 엄마랑 같이 이제 식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날은 또 저 혼자 먹었어요. 어머님은 안 드시더라고요. 예. 그 원래 올해 1주년 되는 제사는 원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구직 활동하면서 돈도 벌고 있겠다 해서, 번다기보단 나라에서 농을 먹고 있는 그 실업급여 가지고 아버지가 살아생전 좋아했었던 번데기탕, 그리고 잔치국수, 소주, 그리고 순대도 사갖고 올려놓은 상황이었는데, 어머님은 또 어머님 나름대로 아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또 어머님 미안해서 재래시장 가서 없는 살림에 나무라고 아버지께서 살아생전 좋아하셨던, 그리고 친할머니께서도 살아생전 좋아하셨던 과일 사라다 올려주고 난 그런 시국이었는데, 아무튼 그때 아버지가 진짜 오셨었어요 여러분. 새벽 늦은 2시쯤에 말했죠. 엄마랑 저랑 너무 놀랬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사진입니다. 진짜 여러분, 저희 집은 제사 지내먹고 그렇게 오세요. 근데 아버지 제사 때는 그렇다 치지만 올 2020년도 11월 중순쯤에 제사를 지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요. 근데 그때는 안 오셨어요. 뭔가 좀 서운한 게 있으셨는지 안 오셨더라고요. 센서등에 불도 안 켜지고 말이죠. 2020년도 10월 23일 저녁 7시 2분쯤이었습니다. 이날 어머님하고 항상 동생네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길이었는데,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이 로고 마크가 되게 마음에 애틋해지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님 분이 이렇게 둘이 손잡고 있는 이 모습이, 나도 저렇게 늙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옆에 우측에 있는 사진 속의 연인, 제가 사랑하는 그녀와
늙을 때까지 저렇게 손을 붙잡고 길을 걷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는 생전 한번 손을 붙잡고, 어머니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아버지 디스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신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자꾸 걸으시라고 해도 이제 아버지가 없으시니까. 근데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다. 아버지랑 같이 투석하고 오는 길에 아버지가 체력이 딸려가지고 좀 비틀비틀 쓰러지려고 하실 때쯤에 어머님이 부축을 해주시고 저도 부축을 하면서 아버지를 집에 일로 데리고 오셨던, 그때는 딱 한 번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 희망사항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거예요.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노인 보호구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이렇게 손을 서로 부여잡고 마지막 일생 그 같은 길을, 같은 날 같은 날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같은 날 같은 시기에 죽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러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요 이렇게 나이 먹을 때까지 같이 손잡고 이렇게 100년 해로하고 싶은 그런 이상하게 그런 상상 아닌 상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도 10월 29일 오후 4시 38분 12시쯤 했어요. 이날은 동생 생일날이었는데 제가 동생 생일날에 맞게 맞춰서 케이크하고 족발 보쌈 처음으로 동생 생일을 챙겨주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날 해가 뉘엿뉘엿 이렇게 저 많지서 석양을 띠면서 지고 있더라고요. 오후 4시 38분밖에 안 되는데 벌써 해가 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날 또 하필 또 동생 생일날 대법자 새끼가 와가지고,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말 안 할게요. 아무튼 동생 생일날이었어요. 2020년도 10월 29일. 쌍둥이 조카들 2명 키우랴 살림하랴 빠듯하게 살아가는 거 모습 보면 참, 동생도 동생 나름이지만 오빠로서 참 많이, 결혼할 때까지도 잘 챙겨준 적도 없고 뭐 도움될 만한 일 해준 적 하나 없고 오히려 모질르고 잘 못했던 오빠였는데, 그리고 제가 구직 활동하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끔 저에게 모든 노하우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것들을 제게 모토가 돼줬던 동생이거든요. 여동생. 저랑 반대 성격인 남자 성향의 O형 성격의 여동생이, 하긴 그러고 보면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도 그렇고 백수생활 할 때도 그랬고 지금의 그 구직 활동하면서 실업급 받는 그 순간까지 동생이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주면서 저에게 있어서 삶의 지표이자 나침반이 돼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작 동생한테 시집갈 때에도, 시집가서 시댁살이 시댁에 할 때에도, 호되게 할 때에도, 그리고 아이들과 탈출해서 저희 집에 왔을 때에도 뭐 하나 제대로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 대석에 보고 봐도 그랬죠. 그래서 2020년도 10월 29일 이날 동생 생일날 어머니 말로는 동생이 어느덧 40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저랑 3년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오랜만에 좀 동생 생일 제대로 하면 나도 한번 챙겨줘 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생 생일 케이크 가지고 이날 동생네 집 앞에 왔는데 벌써 저만치도 해가 벌써 저녁 노을 빛깔을 띠면서 해가 지고 풍경이었는데 이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2020년도 10월 31일 오후 2시 10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 다리예요. 원래는 왼쪽 발로 찍고 싶었는데 제 운동화가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좀 맞습니다. 여러분 좀 가난합니다. 원래 돈 쓰는 데 있어서 그 패셔니스타가 아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날은 어머님을 위해서, 어머님이 며칠 전부터 계속 장기침이 너무 잦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황사가 좀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길 노점에서 먹골 배 있죠, 배를 파시는 할머님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한 분은 그 분한테 10,000원어치 막 사오신 기억이 있어서 저도 이날 어머님을 위해서 먹골배를 사러 장을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이날이 10월 31일이었으니까 언제였지? 금요일이었네. 금요일. 예, 10월 30일. 31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이날 오후 2시에 집 밖을 나가서, 일단 이날은 코로나 1단계였어요 여러분. 집 밖을 걸어 나가는데 그 먹골배를 사러 정처없이 길을 떠나는 와중에 플라타너스 여러분 아십니까? 도로가의 나무에 핀 나무 잎사귀 말이죠. 그래서 그 잎사귀를 밟고 가는데 왠지 밟고 싶더라고요. 플라타너스 하면은 여름이나 봄철에 나무가 한들한들 흔들거리면은 그 나무 그늘에서 쉬고 가던 저였는데, 이렇게 나무 그늘에 부서져 내리는 이 플라타너스를 막상 발로 밟으면요 여러분, 마치 가을에 그 밟는 아삭아삭한 그 무슨 우두구둑한, 마치 쿠키를 씹으면 부서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사진을 담아봤습니다. 괜찮나요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이거 진짜 제 다리 맞아요. 플라타너스를 밟으면서 가을의 정취를 풍미하면서 어머님을 위해서 먹골배 사러 가는 길거리였습니다. 그 가다 보니까 저기 저만치 길 저만치에서 장애인 콜택시가 내리면서 이 다리 불편하신 분을 태우시는 분을 봤어요. 제가 이 사진을 왜 뜬금없이 왜 찍었냐면요, 제가 2020년도 2월부터 2020년도 10월 초까지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요, 집 근처 가까운 투석하는, 신장 투석하는, 그리고 당뇨 투석하는 투석병원으로 아버지하고 매주 일주일 중에서 2번씩 이렇게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아버지를 태운 휠체어를 끌고서 무려 그 9개월 동안 아버지 병간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다녔었던 그 애틋한 추억이 있어서 이렇게 사진을 담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지팡이 짚고 잘 다니시다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투석을 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체력적으로 많이 다운이 돼요. 말 그대로 피를 거르는 거거든요, 여가기에다가. 예. 아버지가 그걸 받을 당시에 많이 자꾸 바늘로 몸을 찔러야 하고, 그리고 피를 무려 3시간인가 4시간 동안 피를 걸러는 걸 해야 된다니까. 원래 월수금 한목토 이렇게 3번씩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딱 2번만 해도 된다 해서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르러서는 9월달쯤 돼서는 아버지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똥오줌을 제대로 막 지리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 전에는 제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목욕을 제가 직접 씻겨드렸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편의점 야간 알바 일을 하고 오면은 그 다음에 겹쳐져서 아버지를 모시고 가야 할 때는 좀 피곤하지만, 좀 짜증스럽지만은, 좀 힘들지만, 밥은 덜 먹더라도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건, 아들로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도, 실제로 휠체어 사러 가면요 여러분 존나 비싸요. 한 5, 60만원 달려요. 그것도 중국 제품이. 국산은 100만원이 넘어가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가서 싸게 10몇만원 주고 좀 빈약하고 좀 약해 보이는 거였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를 휠체어를 모시고,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니까 또 택시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 택시비도 만만치 않아요 진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가서 장애인 콜택시 이거 부르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그나마 장애인 투석하는 사람들은요 장애인 몇 등급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신청하고 빨리 받고, 아버지가 더 이상 못 걷고 휠체어를 하고 다녀야 할 상황에 펼쳐졌을 때 일주일만은 동사무소에서 휠체어를 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빌리는 와중에 빨리 휠체어를 중고라도 빨리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에 구했어요. 예, 15만원 주고 미키코리아에서 나온 휠체어를 구입해서 아버지를 휠체어에다 앉히고 계속해서 이제 다녔는데, 그리고 정확히 한 보름쯤 지났을 때 아버지가 어느 순간 똥오줌을 잘 못 가리면서 체력이 더 빈약해지고 살도 점점 빠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피를 매번 이렇게 걸러주는 행동을 해야 되니까 많이 힘들고, 많이 약간 내사성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주사 바늘만 들어가도 뭐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어머님하고 대화도 안 되고. 그러다 나중에 이쪽 방에 이제 제가 이 방송하는 방에 모셔놓고 아버지를 요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병원에서는 요양병원을 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아니까 모르지만 요양병원 하면 솔직히 좋아져서 나오지는 못해요.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또 TV에서 시사 프로에 보면은 요양병원에 가 있는 치매 노인분들이거나 몸 상태 거동 불편하신 분들 막 학대하는 거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뻔해 우리가 집에서 모시자 해서 엄마가 있는 저쪽 안방쪽에 모시고 그러다가 더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막 아시죠? 막 오줌이며 똥이며 막 정신도 혼미해가지고 막 그런 상황이 펼쳐져 버리니까 나중에 이쪽 방에다 따로 모셔놓으면서 원래 이거 제 방이 원래 이게 여동생 방이었는데 이 시집 가면서 제가 여기를 원래 컴퓨터 및 뭐 취미생활 할 방으로 만들어놨던 건데 안 하고 있다가 아버지를 여기다 모셔놓고 정확히 한 40여일쯤 됐을 때 아버지가 숨을 거두셨고 저는 그 임종을 지키지 못한 불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장애인 콜택시 같은 거 보면요 아버지가 생각나요. 아버지를 모시고 이 차를 타고 신장 투석을 하면서 병원을 갔었던 게 작년 이맘때는 아니었을 거예요. 작년 10월 20일날 돌아가셨으니까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또 이날 또 유난히 또 바람이 불면서 낙엽들이 많이 우수수 떨어져서 막 날리고 있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을 걷다가 이 길 반대편 쪽에 이 길 라인 안쪽에 그 호박엿을 파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탁 살려는데 순간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현금을 안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어머님을 위한 먹골배 사러 가는 길거리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 호박엿 그거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호박엿 하면은 아버지가 되게 많이 좋아하셨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저는 마음에 다 잡았어요. 다음에 꼭 아버지를 위해서 사드려서 아버지 방에 놔드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길을 재촉하면서 어머님을 위한 저는 이상하게 꼭 마음속으로 혹은 뭐 적어놓거나 나가면요 꼭 사야 할 거면 꼭 사는 마음가짐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저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제가 맨 밑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생각나서 호박엿을 사갖고 와서 정정과 함께 아버지가 있었던 이 방에다가 아버지 드시라고 놔드렸습니다. 하루 종일요. 이상하게 요새 아버지 하면은 생각나는 것도 자꾸 많아져요. TV 케이블에서 뜬금없이 뭐 서부 영화가 나오면은 아버지 생각이 나고 아버지가 주로 즐겨보시는 게 서부 영화였거든요. 혹은 정치 드라마 같은 거. 그리고 아버지가 즐겨 드셨던 술 안주로서 번데기 탕이나 그리고 가끔 제가 자주 해드렸었던 잔치 멸치국수 같은 거 그거 할 때랑 그리고 가끔 엄마가 과일 사라다 혹은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과일 사라다 같은 거 나오는 과일 사라다가 뭐냐면은 과일 깍두기 썰기 한 거 마요네즈 넣고 한 걸 과일 사라다 그러는데 그걸 저희 친할머니도 좋아하셨고 저희 아버지도 되게 즐겨 하시던 거였거든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과일 사라다 먹고 그러실 때 막 울고 그러셨던 게 엊그저처럼 막 생각이 나는데 저도 아버지 제사 때랑 요번에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 때도 그 과일 사라다 먹으면서 저도 막 눈물이 좀 맺히는데 흘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니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말이죠. 하긴 아버지 돌아갔을 때랑 아버지 장례식 때에도 아버지 화장할 때에도 그리고 아버지 뼈가루 뿌려드렸을 때에도 저는 눈물을 보질 않았거든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달하고도 보름 지난 2020년도 12월 24일에서 25일 넘어가는 크리스마스 당일 새벽 늦은 시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그 화장실에 있는 거울 앞에서 왈칵 쏟아졌어요. 눈물이며 뭐며. 아이고
아버지에 대한 그 빈자리가 그제서 확 그냥 몰려오더라고요. 예, 많이 울었습니다 진짜. 12월 크리스마스 당일 새벽녘에는 원래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송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옛날에는, 예전에 말이죠. 교회분들이 몰려다니면서. 근데 그날 2019년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새벽녘에 저는 화장실에서 엉엉 울었답니다.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때부터 무너져 내려서 현타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2월 그때부터 1월 말까지 제가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그냥 멍 때리고 먹으면 먹고 자면 자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그렇다고 술에 쩔어 살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에 대한 그 빈자리가 많이 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길에 이게 햇빛을 딱 내리쬐어 보이는데 자꾸 따뜻한 이 따뜻한 햇살이 마치 아버지가 느껴질 만한 그런 푸른함이 느껴지는 날이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호박엿 사서 아버지한테 드렸어요. 제가 링크 걸어놓은 거 있으니까 보러 오실 분들은 보러 오십시오. 진짜 이 새끼가 호박엿 사가지고 아버지한테 제대로 그 약속 그대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호박엿을 진짜 선물해 줬는지를 꼭 확인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드렸어요. 그리고 이날은 2020년도 11월 3일 오전 11시 55분쯤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예쁘지 않나요? 이 이파리? 저 이 이파리가 뭔지 몰라서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감나무 잎이래요. 그 어머님이랑 저랑 항상 가는 그 언덕바지 길 위쪽인데 여기를 지나 나가야지만은 여동생네 집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날은 왠지 여느 때처럼 어머니를 모시고 괜히 같이 가고 싶은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이 이파리가 너무, 이때 당시에 가을 단풍잎들이 아주 예쁘게 물들지 않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 가랑잎들 사이에 이 예쁘게 꼭 알록달록하게 얼룩진 오색 이파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어머니가 확실히 잘 아시더라고요. 야, 이거 감나무야. 저 옆에 보면 나무 하나 있지? 집 안에. 저기서 떨어진 거야. 이렇게 딱 보니까 대봉나무 그 감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떨어졌더라고요. 와, 너무 예뻤어. 근데 갖고 가려다가 다시 내려놨는데 지금 다시 보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예뻤습니다, 여러분. 감나무잎. 여러분, 감나무잎 진짜 보셨어요? 가을에 진짜 물들여진 이 맛. 진짜 길 걷다가 감나무 잎을 주웠는데요. 와, 생애 처음 물든 감나무 잎이 이렇게 예쁘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남들은 뭐 단풍잎이나 노란 은행잎이 뭐 예쁘다 그러는데 감나무 잎이 와, 이렇게 예쁜 건 진짜 처음이었어요. 예, 진짜로요. 그리고 동생네 집 그 언덕바지에 내려오면은 그 위쪽에서 갑자기 바람이 샥 부는데 타다다닥 소리가 나요. 밤에 이 길을 걸으면 진짜 으시스럽거든요. 마치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대나무 숲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이날 낮 시간인데도 2020년도 11월 3일 아까 그 여기 언덕바지를 지나 내려오면은 그 위편으로 이 나무 풀숲이 바람이 사사삭 거리는데 마치 나무 물결 파도 소리가 치는 것 같아서 참 듣기가 좋더라고요. 잠시 눈을 감고서 귀를 기울이고 서 있었었는데 어머님이 야, 신호 바뀌었다, 빨리 건너자 이러시는데 진짜 가을의 풍미를 느끼기 전에 빨리 빠른 걸음으로 동생 집에 어머니를 모시러 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11월 6일 저녁 7시 42분쯤입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집에 돌아가는 여동생 집에서 나오는 길인데 그 중턱 골목길 사이에 마치 카페처럼 하단을 되게 예쁘게 하고 사시는 아주머니네 집이 있는데 이 집에서 꼭 고양이들이 나와요. 길고양이들인데 아주머니님 잘 돌보시더라고요. 그 중에 새끼라고 하는데 아기 고양이 중에 한 마리가 있는데 많이 컸더라고요. 가끔 제가 그 동생네 집 가는 골목길에서 제가 안녕하고 이렇게 손짓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이날 엄마 모시고 딱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다소곳이. 그래서 제가 클로즈업에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화면이 좀 잘 안 나왔죠. 많이 컸습니다. 얘가 진짜 새끼 고양이 때부터 어미 고양이가 얘를 항상
목더미를 물고 제 주변이나 엄마 집에 와리가리 하는데, 저는 가끔씩 보면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저는 주로 동물들한테 안녕하고 손으로 이렇게 안녕하고 그러거든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거나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원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에 가을 늦바람이 부는 바람, 찬바람에도 다른 것들은 다 아주머니들이 다 하단에 다 넣어놨더라고요. 추워지니까. 근데 이 수국, 이 수국은 여전히 피어 있었습니다. 예쁘게 말이죠. 비도 맞고 바람도 많이 불었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이날 주인공은 네꼬였습니다. 네꼬. 일본말로 네꼬는 고양이란 뜻이고요. 이 아기 고양이 건강하고 튼실하게 더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녀석 저랑 몇 번 조우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데 저를 알까 모르겠습니다. 안녕 네꼬야.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11월 9일 18시 40여 분쯤입니다. 이날 동생네 집에 오는 그 길목 언덕바지 위쪽에, 동생네 집 갈 때도 언덕바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산림공원 옆에 있거든요. 그 바깥쪽으로 가랑낙엽이 많이 좀 쓸려져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기다리는 동안 제가 여기를 계속 밟으면서 와리가리 했어요. 왜냐고요? 이날 제가 이 낙엽 밟으면서요, ASMR을 녹음을 했거든요. 바사삭 낙엽 밟는 소리 언제 한번 또 들어봅니까 여러분? 그래서 ASMR 낭만 받는 소리 ASMR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제가 여기 링크 걸어 놓을게요. 그것도 들으러 오세요 여러분. 진짜 녹음 잘 됐습니다. 아마 딴 사람들은 이 새끼 뭐 이상한 소리 내놓고 낙엽 밟는 소리하고 구락 까는 거 하는데, 아니요, 실제로 여기 밟고 다녔어요 여러분. 와리가리. 근데 저보다 앞서서 갔던 어떤 한 여자가 저 위쪽 어디쯤 갔을 때 저를 자꾸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왜냐면 제가 태블릿 PC를 녹음 버튼 누르고 한쪽을 기울여서 이렇게 쭈그려 내려가지고 그 낙엽을 밟는 소리를 녹음한다고. 이 구간이 되게 짧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돼가지고 그 여길 계속 밟았어요. 계속 한 5번 밟았나? 아니, 짧게 녹음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ASMR인데. 제가 또 하나 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여러분. 낭만을 밟는 소리 이래가지고 제가 가을에 낙엽 스낵을 밟는 소리를 저장해 놓았으니까 그거 떡 들으면서 여러분도 아직까지 가을 단풍 나뭇잎들을 밟은 게 없으면은 꼭 한번 귓소리로 들으시면서 밟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을을 말이죠. 저 말고요. 저를 밟지 말고 낙엽을 밟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썰렁한가? 여러분, 2020년도 11월 14일 오후 1시 9분입니다.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날 제가 집 근처 가까운 산에 촬영 장비를 들고 등산하고 내려오는 길에 다른 길로 해서 산 루트를 해서 내려올 때 단풍잎들을 좀 주워갖고 온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날 로또를 맞춰봤는데 여러분, 2020년도에 있어서 처음으로 이날 11월 4일,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맞춰본, 지지난주 거였습니다. 제 936회차 로또 4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5만원인데 왜 만원이 없냐면은 937회차 로또 자동을 만원어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4장 중에서 2만원으로 어머님을 위해서 먹골배, 아시죠 여러분? 그 시장 노점상에서 파시는, 할머님이 파시는 먹골배를 2만원어치 사갖고 이날 집에 온 날이고요. 나머지 2만원들 중에서 만원씩은 로또를 꼭 꼬박꼬박 했습니다. 이거는 938회차 939회차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날은 진짜 길 갔다 오는 길에 산 등산하고 내려오는 길에 땀을 막 뻘뻘 흘리고 숨을 턱까지 찼지만 이날 오색 단풍잎도 주워갖고 주머니에 쥐고 왔고요. 아울러 돈 단풍 맛을 본다입니다. 로또 돈 단풍이요. 11월 2020년도의 첫 고액금입니다. 로또 인생 16년에 있어서 그래도 1등 아니 2등이라도 좀 돼봤으면 좋겠는데, 진짜 4등, 그래도 4등도 감지덕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냥 담아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 이날 2020년도 11월 14일 이날
집 근처 가까운 산에 올라서 단풍잎들 주워왔다니까요. 이렇게 지금은 책갈피로 잘 꽂아놨습니다. 소녀 감성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제가 산에 올라갈 일이 한 번도 없어요. 특히 신년 새해 2020년도 12월 30에서 31일에서 1월 2021년 내년이겠죠. 내년 1월이 된 그 새해 해돋이 볼 때만 산에 올라가는 게 전부였어요. 딱 1년에 한 번 올라가는 사람이었는데요. 최근에 2020년도에 제가 서너 번 더 올라갔죠. 아침마다. 왜냐면 어머니 우산 가져다 드린다고 들러갔다가 아주 그냥 운동 부족 제대로 호흡곤란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오고 그랬는데, 특히나 요즘 들어서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더 숨이 더 거칠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예쁘죠? 이날은 돈 단풍도 로또 4등 당첨돼서 맛보고요. 이왕이면 로또 2등이나 로또 1등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믿기십니까 여러분? 11월 13일날 로또 당첨되었고, 11월 4일쯤 한 거 11월 7일쯤에 당첨된 거를 11월 14일날 맞춰보고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날은 산 올라갔다가 11월 14일 이날 오색 단풍잎을 또 담아갖고 왔지만은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걸 책갈피에 꽂아놓는다 했잖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유일하게 클리어에서 봤던 소설책이 모모랑 연금술사거든요. 근데 그 모모라는 책 안에다가 책갈피로 단풍잎을 꽂아놓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돈 보이십니까? 옛날 돈, 지금 이거 여러분 장난감 같아 보이시고, 옛날 실제 이 돈이 이랬어요. 10,000원, 5,000원, 1,000원짜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세상에. 뭐야, 내가 여기다 돈을 넣어놨나? 그래서 혹시나 연금술사도 훑어봤는데 거기는 없었어요. 와, 추억의 때가 묻은 추억의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와, 이게 뭔 행재수냐. 11월에 이렇게 돈다발들이 자꾸 쏟아지네. 로또 4등도 당첨돼서 5만원 되고, 이렇게 책 안에다가 우연찮게 책갈피 겸해서 단풍잎을 꽂아 놓으려고 그러니까 돈 단풍이 나오네? 시시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11월 15일 이날이 일요일일 거예요. 이날 그러니까 아무튼 이 돈 단풍을 맛보고요. 어머님하고 장이시장이라고 하는 재래시장에 가는 날이길랬는데, 이날 어머님이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장님들하고 길거리에서 우연찮게 만나서 하루 한 30분 이상을 수다를 떨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신 때도 와주셨던 분이니까 어머니가 고맙다고 인사치를 하셨다는데, 그때 저는 저만치에서 어느 집 담장 위에 감이 딸랑 3개 걸려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사진을 좀 찍으면서 기다리고 있었고, 이날 왜 재래시장 장시장을 갔냐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제삿날이었기 때문입니다. 11월 15일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안 오신 것 같아요. 새벽에 그래도 또 센서 등이 혹시라도 12시 이후에 또 켜질 줄 알았는데 안 켜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11월 16일 바로 이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저 이 길거리 노점으로 파시는 할머님한테 이날은 여러분 현금으로 2만원을 내고 먹골배를 사온 날이에요. 이 한 바구니당 10,000원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로또 당첨된 거 4만원에서 2만원을 뺀 돈으로 어머님을 위해서 2만원어치 먹골배를 사온 날이에요. 왜냐면 어머님이 장기침이 너무 잦아지셔가지고 건강이 너무 걱정돼서, 특히 목에는 배가 그렇게 좋대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주로 배를 먹을 때 배 모가지를 먹습니다. 어머님이 저하고 제 여동생한테 그랬듯이 제가 오히려 역반대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는 아들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노점 하신 분들한테 카드 내밀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양아치가 아닙니다. 재래시장을 가거나 이렇게 노점에서 과일이나 혹은 나물 같은 거 파시는 분들 보면은 왠지 사갖고 오고 싶어요. 왜냐면 좀 마음이 애틋해지니까요. 그리고 2020년도 11월 18일 오늘은 뭔 날이냐 여러분. 갑자기 제가 막 카메라 흔들리면서 강동 우왕 청신 원을 찍혀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날은 말도 마십시오. 우리 매자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짓고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개인적인 일이라 더 이상 깊게 안 들어가는데,
동생이 부부싸움을 내게 한따깔 하려고 일단 이날 쌍둥이 조카들을 엄마와 함께 저희 집으로 피신해 있고, 그 와중에 제가 동생한테 혹시라도 혈압이 높은 애거든요, 걔도. 그래서 너무 그렇게 싸우다 혹시나 쓰러지진 않을까 싶은 마음에 높아심에 제가 급하게 성급히 동네 집 근처 가까운 약국에 들러서 무엉청심을 하나를 후다닥 사가지고 동생네 집에 쏜살같이 달려간 날이에요. 다행스럽게도 1시간 안에는 동생이 매자고 어떻게 타협을 잘 본 것 같긴 한데, 진짜 동생과 쌍둥이 조카들 그리고 여동생이 진짜 걱정 없이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이 우왕청심환밖에 없겠더라고. 제가 그 옆에 덩달아 껴가지고 동생 편을 들면서 싸우기도 뭐하고, 그죠? 예. 저 살면서 우왕청심환 처음 사봤어요. 진짜. 그리고 2020년도 11월 21일, 이 꽃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선인장에서 나왔다는데 여러분 믿기십니까? 어머님이 날씨가 좀 추워져 가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가을바람이 좀 세차게 많이 불고 썰렁해지니까 옥상에 키워놓으시는 선인장이나 몇 가지 화분들을 제 방 저쪽 안방에, 제 방도 따로 있는데 거기에다가 책상이 하나 있거든요. 이 위에다가 어머님의 소중히, 자식보다도 더 소중히,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 화분들, 어머님의 보물 1호들이죠. 화분들을 이렇게 해놨었는데 어머님 며칠 전부터 그러더라고. 야, 너 저거 봤니? 저 선인장 꽃이 예쁘게 폈어. 한번 찍어봐라. 그래서 찍어본 건데, 이날은 로또 936회차 4등 당첨된 이후에 937회차 때는 왠지 로또 1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도 속상하고 좀 꿀꿀했지만, 그래도 어머님의 꽃 화분에 담겨진 이 선인장 꽃, 이름 모를 이 선인장 꽃을 보니까 제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아십니까? 나도 언젠가는 저 선인장의 꽃이 필지 모를지 모르는 그런 선인장 꽃에서 꽃이 핀 걸 보니까 내 인생에도 언젠가는 이 선인장 마냥 살아왔었던 내 고된 인생사에서도 꽃이 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참 예쁩니다, 여러분. 역시 어머님이 사랑을 복돋아 주니까 이렇게 잘 큰 거 보니까 좀 샘도 나고 좀 배도 아픈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11월 21일, 이날은 어머님이 쌍둥이 조카들이 이제 겨울도 돼가고 추워져 가고 있다 그러면서 벙어리장, 손장갑, 털장갑이랑 그리고 애들 따뜻하게 입을 털옷 같은 거, 겉옷 같은 거 좀 사러 같이 저랑 집 근처 가까운 이마트에 같이 들른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마트 입구 앞에서 보니까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랑 산타랑 막 루돌프 막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진짜 크리스마스가 온 것 같은 느낌이, 선뜻 다가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직 11월 21일인데 말이죠. 근데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고 있으니까 동생이 지금 쌍둥이 조카들하고 집에다가 튜리 해가지고 뭐 이렇게 꾸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그런 맛으로 재미로 살아가는 거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무리 여자로서 동생이 남편하고 알콩달콩 하면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커가는 와중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민다는 거 참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진짜 그거 많이 부러워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어느덧 43살에 접어들고 있지만 번듯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모아놓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연애를 많이 해봐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가지고 살아야 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집안에 처박혀서 독수공방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연애 한번 제대로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맨날 짝사랑만 하고 있으면 진정한 사랑도 모르고. 저도 사랑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돈도 많이 모아놓고 싶고 돈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또 잘 안되네요, 여러분. 올 크리스마스에는 산타클로스가 저한테
선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뭘 받고 싶냐고요? 사랑도 받고 싶지만 저는 일단 로또 1등 아니면 로또 2등이라도 좀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로또 인생 16년 이거 제가 맨날 18번처럼 하는 얘기지만 로또 인생 16년 이 외길 인생 누군가 저한테 그럽디다 이제는 안 되는 거면은 이제 그만둬라 하는데 여기서 그만두면은 저는 여태까지 이제 뭘 해서 어떻게 돈 나올 곳을 찾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칼 들고 강도질을 하거나 길 가는 여장 뭐 백을 훔쳐서 도망가는 뭐 쓰리꾼이 되지 않은 이상 말이죠. 아니면 남의 집 담을 넘어서 도둑질을 하지 않은 이상 말이죠. 그런 거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 뭘 하겠습니까? 제가 로또 인생 16년 외길에 걸어오면서 했었던 이 로또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1등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2등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솔직히 저 이날 여기 사는 이 이마트 앞에 안에 있는 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 앞에서 저는 또 기도를 하면서 사진을 또 찍었습니다. 산타할아버지 제게 제발 로또 1등 아니 로또 2등이라도 당첨될 수 있게 좀 당첨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크리스마스 선물로 말이죠. 그리고 이날 어머님하고 맛있게 마지막 외식이 되었죠. 샤브샤브를 먹고 2층 4층쯤에 가면은 샤브샤브 있거든요. 거기 가서 어머님하고 샤브샤브 먹고 왔는데 왜 마지막 외식이냐면은 지금 좀 돈이 이제 없어질 상황이 아니었고 코로나가 갑자기 그 다음 주쯤 돼서 갑자기 2단계로 격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몇백만씩 늘었죠.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거는 2020년도 11월 30일 에? 11월 30일이라고? 아닌데? 이게 이날이 아닌데? 잠시만요. 이날이 11월 20 죄송합니다. 이게 11월 며칠이었지? 27 지난주였군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뭐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11월 27일 저 주작한 거 아니에요. 이거 실제로 이거 저 여동생 집에 가는 길목이에요. 이 옆에 건물이 실버타운 센터예요. 그 옆쪽에 동사무소가 있고요. 월곡 2동 동사무소 옆길인데 이쪽 길로 해서 가야지만 동생 집 가는 길인데 이날 어머니 모시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이 낙엽을 보니까 무슨 생각 드십니까? 마치 그 옛날 그 얘기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잎새 말이죠. 딱 3개가 이렇게 꽂혀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머니 모시고 다시 왔을 때 보니까 낙엽이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옛날에 마지막 잎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 불치병에 걸린 한 아이가 병원 바깥에 나뭇잎이 3개인가 있을 때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한 남자 어떤 아저씨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잎새처럼 나도 하나 맞아 떨어지면 저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이러면서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듣던 아저씨가 그 추운 겨울날 마지막 잎새 이를 묶어서 이렇게 하다가 떨어져서 다쳐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소녀는 마지막으로 남은 그 잎새 때문에 삶을 연장하면서 더 건강하게 살아갔다는 이야기였는데 저는 이 마지막 잎새 겨울에 그 이 마지막 잎새를 덩그러니 걸려있는 나뭇잎 하나를 보면서요 마치 지금의 나처럼 많이 쓸쓸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잘 찍었죠 여러분. 이거 진짜 괜찮습니다. 이거 받아 가십시오. 이거 실제로 이거 진짜 제가 찍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 동네에 있는 저희 동네 월곡 2동 그 옆길에 빠지는 길 쪽에 있는 감나무, 이거 진짜 감나무거든요. 이 감나무 그 잎사귀 딱 3개 있는 걸 찍었는데 풍경 여러분 괜찮죠? 네? 여러분 진짜 이거 제가 찍은 거 맞아요. 이거 진짜 팩트예요. 제가 어디서 퍼온 거 아니에요. 월곡 2동 동사무소 옆에 이 감나무에 있던 거 찍은 거예요. 아예 날까 2020년도 11월 28일쯤에 이 길을 다시 한번 저녁 늦은 시간에 걸어갈 때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시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2020년도 11월 30일 오늘이에요. 오늘 이거는 이날은 구직활동 제6차 실업급여 인증 절차를 받고 난 후에 공과금 10월부터 10월 30일 한 달 사이에 있었던 공과금을 11월 오늘 내려가는 날이었는데, 오늘도 날씨 좀 추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괜스리 어머님 말로는 날이 많이 그 추운 편은 아닌데 그래도 추울 수도 있으니까 그 두껍게 입고 오라 해서 제가 야상 점퍼가 있거든요. 그것도 진짜 오래된 건데, 그 야상 점퍼 주머니 한쪽을 보니까 이렇게 박하사탕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박하사탕 보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설경구 주연의 나 다시 돌아갈래, 그 기차 위에서 그런 말과 함께 동시에 자신의 옛날 시절 돌아갔듯이, 저는 이 박하사탕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아, 나도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는 친구도 많았고, 그리고 독서실이라는 곳에서 또 다른 한 그룹의 아는 형들, 그리고 친한 친구들도 있어서 참 좋았었던, 그리고 그때 나이 때 가면은 분명히 또 군대를 또 다시 가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때 시절 다시 가고 싶어요. 아니면은 질풍노도의 시절이었던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한 이후에 디자인 학원 다녔을 때, 그때는 제가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때 나이가 제일 어렸을 때라 18살에서 19살 넘어갈 때였는데, 그때 디자인 학원 다닐 때 전 한창 리즈 시절이었거든요. 많은 수많은 연상 누나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막둥이였거든요. 그때 또 한 번에 또 짝사랑을 했었던 여자도 생각나고, 그때로 가고 싶습니다. 이왕 그때 그 예전 그때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요, 솔직히 그러면 안 되지만 로또 번호 연번 한 5개만 갖고 가고 싶어요. 진짜. 예. 아니 그냥 뭐 그런 실없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날 2020년도 11월 30일 오전 10시 12분쯤이었고요. 이날은 은행으로 공과금을 내려가는 날이었고, 공과금 내고 집에 오려고 하는데 길 많지, 이상하게 은행 맞은편에 로또 2등 당첨자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그 로또 명당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원래 로또를 하면 주로 토요일날 했는데 이날은 왠지 하고 싶었어요. 예, 돈 나가는 날이기도 했지만은 또 로또 1등 당첨돼서, 혹은 로또 2등 당첨돼서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로또를 하고 제 940회차를 하고요. 근데 이 박하사탕은 어떻게 됐냐고요? 먹질 못했어요. 다시 두터운 그 점퍼, 야상 점퍼 주머니에 넣어놨습니다. 제게는 말이죠, 로또 1등 혹은 로또 2등 당첨되면은 뭐 축포를 쏘듯이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 동생하고 이마트 갔다가 프랑스산 코카콜라가 있더라고요. 프랑스산. 예. 그거 비싼 건 아닌데, 와인도 아닌데, 그거를 한 언제였지? 그게 동생 결혼하고 났을 때였나? 신혼 초 때 그걸 한번 사갖고 집에 제가 갖고 온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거 안 먹고 계속 냉장고에 있어요. 근데 엄마랑 동생이 맨날 뭐라 그래요. 그거 언제 먹을 거냐? 너 그거 먹긴 할 거니? 그 유통기한 지났던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전 죽어도 안 먹고 있어요. 왜냐? 원래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동생하고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동생아, 제가 말이죠, 만약에 로또 1등 혹은 로또 2등 당첨되면은 제가 이거 깔 겁니다. 까서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마실 겁니다. 축포로서 말이죠. 그랬더니 엄마랑 동생이 껄껄껄껄 대면서 웃더라고. 아니 그러면 어느 세월인데 그때 되면야 저 콜라 병에 드는 거 떡이 돼서 찐득찐득하게 눌러붙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하사탕, 오늘 발견한 이 박하사탕도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박하사탕 언제 쓸 거냐고요? 제가 만약에 로또 1등
로또 2등이 당첨되면요, 이 박하사탕 입에 하나 물고요, 농협 본점 거기 가서 로또 1등, 로또 2등 당첨되었다는 그 금액을 수령을 받고 집에 돌아오고 싶습니다. 박하의 향기 가득한 박하사탕을 입에 물고 말이죠. 오늘 윤아의 2020년도 11월의 풍경 중에 베스트 컷은요,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잎새와 같은 단풍 풍경. 저는 2020년도 11월 오늘 많이 우울합니다. 많이 쓸쓸합니다. 그래도 제 왼쪽 스마트폰 시계에는 늘 그녀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돈 걱정 없이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트를 이렇게 여러가지 색깔로 다 꾸며봤어요. 나는 쓸쓸하지 않다,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고독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윤회의 풍경, 오늘 말 그대로 11월 30일 2020년도 11월 30일이라고 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뜨듯이 2020년도 12월 1일에 해가 떠오르겠죠. 그래도 2020년도 11월 30일 다시 오늘 돌아오지 않듯이 저는 많이 쓸쓸하고 많이 외롭고 많이 고독합니다. 돈 걱정 없이 혹은 그리움 없이 더 이상 사랑에 갈구하고 갈망하지 않아도 되듯이 저도 사랑을 하고 싶고요. 저도 돈 걱정 없이 꽃길만 걸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두커니 가을 바람 맞으면서 길을 걷다가 단풍 나뭇잎 혹은 이렇게 잎사귀들이 하나 둘 떨어지거나 사라진 걸 보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 그거 꼭 한번 알아가고 싶네요. 윤회의 풍경, 어느덧 부금도 다 끝났네요. 윤회의 풍경 11월의 더 쓸쓸함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19도 꼭 조심하시고 12월의 풍경에서 진짜 풍요롭게 새하얀 눈이 한가득 쌓인 것처럼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봤으면 바람이 간절합니다. 윤회의 풍경 11월 더 쓸쓸함이었습니다.